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남원 모노레일 등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남원시의 최종 패소로 끝났는데요.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5억 원을 조기에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결과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전합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 이후 처음으로 입장 발표에 나선 최경식 남원시장. 최 시장은 참담하다, 송구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책임의 화살은 자신이 아닌 민간 사업자와 법원을 향했습니다.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 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4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새로운 빚을 내지 않고 예산 절감 등으로 마련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05억 원을 털어 배상액을 조기에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행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멈춰선 모노레일 등 시설은 남원시가 인수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 수련원과 연계해서 한파우 일대를 남원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자 시민의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도 전면 쇄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연 10%가 넘는 지연 이자가 쌓여 1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이 부담도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었습니다. 최 시장은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시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했을 뿐 고개 숙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임도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전북 직능특보가 김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도순 전 특보는 3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후보가 되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임 전 특보는 이어 고속철도 역사 신설과 공공의료원 설립, 벽성대 폐교부지 활용대학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임 전 특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 총학생회장과 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북 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 등을 지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애도 낳고 안락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고신 것다. 이건 철실하게 내 임기 내에는 해내야 되겠다 해서 그 공약을 세운 겁니다. 분명히 유치해서 우리 김제시 발전은 되는데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전북교육개혁위원회는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검증 결과 발표를 다음 달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3일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발표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다음 주까지 검증위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위원 5명을 포함한 26명으로 확대해 구성하고 검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로 예상됐던 최종 후보 선정도 4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검증은 전북교육개혁위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에 참여한 노병섭 전국교육자치 혁신연대 공동대표와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3일 새벽 3시 반쯤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5분여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포 6곳이 타거나 그을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면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지난 1일 전북 최초이자 전국 5번째로 고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8,000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10개 농가 42,000마리의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 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에서 불거진 보복성 해고 의혹에 대해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조사 결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당국이 체육회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과 수당 6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 그리고 여러 노동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체육회에서 괴롭힘과 부당한 일을 견디다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최모 씨. 하지만 돌아온 건 격려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터였습니다. 수영장 회원 등 시민 600여 명이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남원시는 체육회 사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15명 중에 12명은 다 내셨고요. 지금 선생님 3분만 안 내셨어요. 그런 협박을 받으니까 조금 부당하다 생각하고 내질 않았죠, 이게. 근데 이제 저희는 진짜 이렇게 잘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적발한 체육회의 법 위반 사항은 무려 6가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임금과 각종 수당 6천만 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는 야간 휴일 근무,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행 등 상식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체육회를 정식 수사할 예정입니다. 입장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는 시정 지시가 과도한 조치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노동위에서 이제 얼마까지, 어느 수준까지 결정을 내릴 거냐. 그 부분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체육회에 수영장 위탁을 맡긴 남원시는 일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임금 문제 등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위반과 채용은 별개로 보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의 숲은 체육회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남원시는 오는 7월 예정된 정기감사에서 체육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올해 위탁업체 평가에 반영해 운영권 박탈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고압 송전선 반대 투쟁으로 촉발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입지가 정읍 지역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정읍 YMCA 공연장에서 반도체 산단 최적지 도출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김대중재단 정읍지회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북 이전 문제 해결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기철 정읍지회장은 고압 송전선 반대 투쟁으로 촉발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입지가 정읍 지역이 최적지라는 의견이 제시돼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단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지방으로 분산돼야 된다. 그런데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데가 재생에너지가 다 모이는 정읍, 그리고 물이 풍부한 정읍이 오히려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낫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된 겁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종서 성균관대 교수와 권영호 전 서남대 부총장 등 관련 학자들과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읍 지역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주 여건을 가장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통편 KTX가 정문역에 쓰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20분 내에 전부 다 올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읍이 최적의 그런 반도체 팹의 한 그 분파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전북 지역 농산어촌 주민들. 새만금과 정읍시 등 전북 지역 반도체 산단 유치안이 송전선로 갈등의 해결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주 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해 전북 지역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의원과 이성윤 의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 의원은 완주를 강화하는 상생의 방식과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통합안을 만들어 함께 설득하고 실현하면서 전북을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 절차에 대해서는 완주 군민과 완주군 의회, 전주시민, 전주시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3년 만에 목표액을 넘기며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올해 모금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123억 원을 기록해 나눔 온도 106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89.8도, 2025년 86.8도로 100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캠페인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남원시가 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신청서 출력부터 대상 확인, 지급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가능해 기다리는 시간은 줄고 행정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또 가구주가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신청, 수령할 수 있어 어르신이나 다자녀 가구의 불편도 덜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금은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관이 30년 넘는 공직 경험과 지역정책 실천을 담은 책 이제는 복지시대 다시 남원이다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중앙정부 정책 설계 과정부터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실까지 기록하며 사람 중심 복지와 현장 중심 정책 방향을 강조합니다. 김 특보는 보건복지부 국장을 11차례 맡고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사회보험과 공공의료, 복지재정 등 핵심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1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비전과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 특보는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복지와 의료, 산업,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의회가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갱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챙겨야 할 건강 문제로 보고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 사업에는 건강 상담과 관리 서비스, 심리 교육 프로그램, 인식 개선과 홍보 등이 포함돼 예방부터 관리까지 폭넓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갱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와 구경석 전 완주군 고산농협조합장이 탈당에 따른 부적격 심사와 감산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요. 1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지난 2022년 지선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영일 군수와 구경석 전 조합장 등 공천 불복과 징계 등의 사유로 탈당 또는 제명된 전국 69명을 감산 예외 인정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최 군수와 국전조합장은 이번 최고위원회 의결에서 탈당 페널티뿐 아니라 부적격 심사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게 돼 공천에서 컷오프될 것이라는 지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격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정치권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별도 회의를 열어 탈당자에 대한 감산 예외 적용을 분명히 하자 전북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판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실제 현직 단체장을 포함해 6.3 지선 전북 유력 후보 중 몇몇은 당헌, 당규 복당 기준을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기 복당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최고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탈당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민일보는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가 시작되면 탈당자에 대한 감점 적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던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관리기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환자로 19세 미만은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용 센서 등이며 나이와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서 12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의료기기 구입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배회 감지기 이용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 배회 감지기는 시계처럼 착용할 수 있고 보호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알림이 오고 위급 상황에서는 비상호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와 연계해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면 실종 위험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김대곤 원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예비 창업팀과 창업 5년 이내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모두 162곳입니다. 지원금은 예비 창업팀에 2천만 원, 창업 기업에는 기업당 3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 첨단 기술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주어지며 3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